네, 박 원장님. 네. 좀 전에 보여주신 밝은빛 태극권 동작, 어떤 동작이었습니까? 전반부에 했던 게 이제 홀레 태극권이라는 그 태극권인데요. 그 실전적인 능력이 가장 이렇게 우수하다고 하는 그런 종류의 태극권입니다. 후반부에 했던 게 이제 무파 태극권이라고 하는 건데, 태극권 이름을 갖게 한 고유한 기술들의 이렇게 그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들한테 태극권은 뭐 영화 스타, 예를 들자면은 이연걸부터 시작해서 중국 영화를 통해서 많이 접하기도 하고 전통 무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태극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글자로 처음 쓰여진 거는 주역의 개사전에 보면 여규 태극하니라고 하는 말에서 모든 우주가 창조된 그것, 그게 이제 태극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태극이라고 하는 이치를 가지고 범법에 그것을 대입해서 쓴다 해서 이제 태극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인데, 그때가 언제쯤입니까? 1800년대입니다. 예. 중국 역사로 따지면 청나라 시대겠네요. 그렇죠? 문파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저 얘기하는 뭐 진가, 손가 쭉 있는데 그런 게 좀 집대성이 됩니까? 태극권이라는 게 몇천 년의 세월을 가지고서 그 기술들이 이제 이렇게 차츰차츰 발전되고 다양한 기술들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진가태극권 같은 경우는 내오행보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양가태극권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외오행보에 중점을 두게 되고요. 무파태극권 같은 경우는 팔방보라는 데 이제 보법상으로 볼 때 이제 중점을 둔 기술들입니다. 어느 쪽에 중점을 뒀느냐에 따라서 유파가 좀 나누어지는 거죠. 예, 그런데 한 태극이라고 하는 이치를 가지고 다양한 기술로 다루게 된 거니까 뭐 다 태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처음에 어떤 인연으로 무술을 하기에 시작이 되셨죠? 저희 고향은 청주입니다. 청주인데 저희 그 셋째 형님이 그때 당시에 그 대만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이제 귀국을 해갖고 방학이라고 오셨는데 집에를 갔더니 저녁 때가 되니까 저희 그 시골에 마당이 넓은데 거기에서 이렇게 석양이 넘어가는데 저희 형님이 거기서 태극권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보기가 좋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태극권을. 태극권을 배우기 위해서 중국을 가신 거죠? 한국에서 태극권을 입문하고 태극권을 이제 연구하고 한 거를 한 10여 년 정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추수라는 데에 제가 관심이 가게 되는데, 추수? 예, 추수. 예, 밀주자에 손수자인데, 상대방을 놓고서 이제 이렇게 같이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련이죠. 예, 대련이죠. 예, 대련이죠. 그래, 그걸 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마땅하게 그게 좀 이렇게 능하신 분들이나 또는 뭐 그런 소문이 있거나 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다 방문을 이렇게 했는데. 태극권으로는 한국을 평정을 하셨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서 그 여자분이 이제 그 추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수라는 건 뭐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까 끼웃끼웃하니까 이분이 자기하고 한번 해볼라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댔다가는 제가 이분이 이렇게 발경을 해서 이렇게 몸이 날아가서 그 화단에 이제 처박혔습니다. 여자분이었는데요? 예, 여자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발경이라는 게 뭐죠? 경을 쓰는데 사람 몸이 이렇게 경에 이렇게 닿게 되면 사람 몸이 이렇게 뜹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짐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중국으로 갔죠. 그 중국에서 많은 분들과 이 태극권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추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추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이제 평소에 이렇게 쭉 다니고 이렇게 하는 길에 늘상 그 수련을 하시는 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연세가 아주 많으셨습니다. 그래 이렇게 기공을 하셔갖고 이렇게 하시면 배가 이런 데가 이렇게 아주 그냥 그 고무 타이어 같아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먹으로 막 이렇게 때려도 끄떡없고 막 이런 자랑을 하시는데, 예, 이제 가까이 계시고 늘상 뵙는 분이니까
마음속으로는 좀 이렇게 그분을 좀 편하게 생각했던 거죠. 추수를 한번 청해서 하는데 제가 그분 손을 한번 흘리고 이제 이렇게 가랭이 사이로 들어가서 이 팔로다 그분 몸을 이제 띄우려고 이렇게 탁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 어깨에 있는데 손을 살짝 대더라고요. 그러는데 마치 이게 허리가 이게 꼭 무슨 이렇게 막 불로 지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서는 물러나서 이제 검을 의지해 갖고 이제 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하여튼 꼼짝도 못하고 누워갖고 굉장히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살짝 박 원장님의 어깨에 손을 댔는데 그 충격이 허리 저 뒤에까지 와갖고서 하여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중국 가면 길거리에 있는 노인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군요. 예, 겸손하게 항상. 박 원장님이 하시는 태극권은 밝은빛 태극권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기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원하는 게 있었다고 하면 태극권이라고 하는 실제 기술 전체를 이해하는 거였습니다. 당대에 제가 하여튼 뵐 수 있는 분들, 이름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은 뵀는데 전체를 다 이렇게 아는, 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드는 생각이 태극권의 기술이 바뀌는 그 대목에 있는 분들을 순서대로 찾아서 제가 태극권을 연구했습니다. 그 이름을 왜 갖게 됐으며 또 그런 동작을 왜 갖게 됐으며 또 그러한 여러 유파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기술의 변천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제 나름대로 조금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에 이런 보급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한 유파를 고집하지 않고 그 대목에 있어서 기술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유파든 어떤 유파든 거기에 필요한 대목들을 순서대로 필요한 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한국말로서 태극권을 지도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도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무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연구한 학문입니다. 예, 그래서 얼핏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기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내장의 움직임, 뼈대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피부라든지 이런 움직임들, 또 순간순간 움직이는 사람의 정서에 대한 컨트롤 능력, 생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에 대한 어떤 훈련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체적 장점은 물론 인간관계로서의 어떤 장점들 이것을 굉장히 다양한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바라다 볼 줄 아는 관점도 얻게 되고요. 원장님이 바라시는 건강한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태극권에서는 중정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이라고 하는 것은 맹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또 태극권 이론 중에 응물자연한다. 사기종인한다. 용이 불용력한다. 의를 쓰지 힘을 쓰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의 요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조건 이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맞추는 것 그래서 딱 들어맞는 것 이게 중이고요.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맞는 언행과 행위를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기격의 상황에서 그 중정을 훈련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되면 권장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잠을 자고 있는 동안이나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거나 음식을 다루거나 또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모든 곳에서 이 중정을 잘 다루기를 그렇게 권장합니다. 이것을 잘 이제 학습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이래서 나나 또는 주변이나
다 이 중정에 맞게끔 좀 합리적으로 세상이 조화롭게 돌아가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